자, 그러면은 163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한 실종자 5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만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시신 2구만이 수습이 되었을 뿐 헬기 동체 인양 과정에서 시신 1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유가족 여러분과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사고 해역에서 구조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군경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접촉 금지령을 재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3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내린 접촉 금지령에 비해 그 강도와 범위가 강화된 지시라고 합니다. 지난달 평양 월드컵 예선전이 무중계로 진행되고 북한 당국이 금강산 내 시설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서면 협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접촉 금지령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동안 철저하게 남한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면서 오직 미국과 직접 소통하려는 북한의 통미 공남 전술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남북관계를 개선해온 성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급격히 입지가 축소되었고 올해 들어 북한이 12번의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점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하며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지소미아 복귀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일본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 아직까지 경제적인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전투기를 한국 영공에 제집 방안 같이 넘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외교 안보가 사면 초과에 부딪혀 있습니다.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약 4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7%나 감소했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으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잠재 성장률은 2.72%로 추정이 되면서
2년 만에 0.4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제 OECD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 해당하는 감소 폭입니다. 경제는 이렇게 엄중하고 날로 위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모두 엄중한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내 편 싸움에 골몰하고 정치를 국민 분열의 도구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똑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현명한 정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위기를, 이 난국에 처한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편만 갖고, 내 코드만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에 힘써야 합니다. 외교나 경제 모두 내 편, 내 코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륜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 원로들을 모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대통령의 깊이 있는 성찰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서 새로운 당의 체제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새로운 최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김관영 최고위원은 회계사, 행시, 사시 3관왕으로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타협과 협상의 달인입니다. 문재인 의장께서는 얼마 전에 내 임기 상반기 국회는 김관영 원내대표 없이는 의회를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김관영 원내대표의 능력을 높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단식할 때는 옆에 계신 최이배 의원과 함께 같이 와서 매일 밤 하루도 빠지 않고 같이 잠을 자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수고를 했고 드디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2일에는 4당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이 최후 우선순위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협상회의의 실무대표단으로 나서서 앞으로 정치협상회의를 실질적으로 잘 이끌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3지대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김관영 의원 지역사정이 있고 마침 주승용 부의장께서도 지방 일정에 있어서 오늘은 참석을 하지 못하고 수요일 최고회의부터 참석해서 당무에 본격 참여할 것입니다. 최고회의가 정상화되면 정치개혁을 위한 우리의 도정을 더욱더 신속하게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 조직도 재편하겠습니다. 지금 공석 중인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당직을 보강하고 당직 개편을 통해서 당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역위원장을 정식으로 임명을 하는 등 조직 확장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인재를 널리 영입해서 당의 분위기를 일신할 것입니다. 당원 당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제가 11월 11일자 지난 주말에 바른미래당 노동조합으로부터 당내 현안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이메일로 접수됐습니다. 비서실장은
사무총장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3지대 구축의 중심이 되고 선봉에 서서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과제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새로운 인재를 널리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당의 기강 확립과 단합이 최고의 가치임을 명심하고 당원 당직자 모두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대동단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최혜배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17만 4천 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내년에 19,000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방직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인력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퇴직자에 대한 자연적인 충원으로 뽑는 공무원 3만 명까지 감안하면 내년에 6만 명 안팎의 공무원 채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는 신규 증원이 전부 구급일 때 그리고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 미래 부담은 제외하는 조건에서 17만 4천 명의 증원이 이루어지면 향후 30년간 328조 원의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방서, 집배원을 찾아다니며 국민안전, 사회복지 강화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선에서는 과도한 택배 업무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집배원 증원에 대한 계획은 빠진 대신 사망사고 예방활동 및 대책 수립을 한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본부 인력 4명을 충원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군의 군무원 4,600명, 부사관 1,500명, 경찰 4,900명 등 총 1만 1,000여 명의 증원 계획이 발표되어 전체 증원의 60%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가 도래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데 정부는 이 나라를 병영국가, 경찰국가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면 검찰의 수사 인력은 줄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재배치 등의 노력 없이 무턱대고 공무원만 늘리겠다고 합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익이나 국민을 바라보고 업무를 증대하는 것이 아닌 자기 조직의 생존 논리로 일을 만든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정부의 규제량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밝힐 때마다 구체적인 인력 소요와 재원 소요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의 재배치, 정부 업무의 재설계 등 정부 내 업무 구조 조정을 먼저 실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인력 증원 계획에는 정부의 업무 효율화와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 구조조정도 또 기존 공무원 업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증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이번 공무원 증원 계획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국민적 소유를 가지고 증원하는 것인지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개혁안과 정부 업무 혁신안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타다 검찰 기소 논란이 청와대와 검찰 간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검찰은 약 한 달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타다의 기소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 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이후 민정수석실로부터 해결책이 마련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기소는 하되 기소 직전 알려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과 청와대의 다시 하겠습니다. 민정수석과 경제수석은 대화를 안 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청와대가 조국 대전을 치르느라 혁신 성장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기존 택시 업계에서도 혁신을 강구해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공존이 가능토록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보면 좋을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의 김지영은 성장기, 직장생활, 시월드, 육아, 재취업 등 전 생애에서 나타나는 그렇고 그런 일들을 겪으며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너무나 아프게 된 김지영, 그 아픈 그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남편, 아픈 며느리를 걱정하지만 아들이 더 걱정인 시어머니, 아픈 딸보다 더 아파하는 친정어머니, 딸보다 아들이 먼저인 친정아빠, 감수성 없는 남자 이사와 이에 동조하는 남자 직원들, 성차별을 온몸으로 견디며 이겨내는 여자 팀장과 그녀를 존경하는 여자 직원들, 아기를 데리고 나온 여자를 괄시하는 아마도 미혼인 직장인들, 이런 내용들이 이 영화에 나옵니다.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고 그런 일들 같지만 결코 그렇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 중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모두 이 영화를 한번 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여 제가 이번 주 우리 바른미래당 당직자들 모두 다 같이 82년생 김지영을 단체 관람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주 목요일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대변인 최노래원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북 제천의 시멘트 공장에서 2주 전 32살의 청년이 작업 중 사망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2인 1조로 일하게 되어 있지만 혼자 작업하였고 초속 100m 바람이 부는 한풍구엔 안전 철망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생일날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연은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졌던 고 김용균 씨의 사건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지난 6월 포스코 광양제철에서 발생한 탱크 폭발 사고, 지난 9월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의 지하탱크 유독가스 유출, 같은 달 울산과 거제 조선소에 노동자들도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안전설비와 인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만든 또 다른 비극은 제2, 제3의 김용균 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냈지만 말만 요란했지 현장의 모습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김용균 씨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말뿐인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관리하는 원청업체에게 더 큰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노동행정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다른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돌아갑니다. 멋있게 입고